포함하고 보통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네. 이 기간 동안 지수가 대체적으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감성장이죠 요즘에. 그렇죠. 감성으로 이제 매매하는. 예, 좀 따라가고 싶은데 계좌가 이제 시장 올라가는 것만큼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럴 때는 더 갑니다. 보통 더 애타게 만들더라고요. 숫자를 보고서 좀 그 지수를 전망하는 편이라 예. 지금 코스피 이익이랑 이런 숫자들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도 되나 이 생각은 들어요. 3분기랑 4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업데이트 해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익이 저렇게 잘 안 돌고 있는데 지수가 빠른 시일 날에 5천 갈까? 뭐 3천 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죠. 반도체가 빈집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제대로 비었었죠. 빈집에다가 환배팅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문제는 포모를 극복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라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포지션을 비교적 잘 잡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포지션 못 잡으신 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끙끙거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하루였어요. 네. 사실은요. 이제 장은 근데 제가 좀 시장 리스크 체크 지표로 보는 것들은 비교적 좀 안정된 흐름이더라. 그러니까 엔달러라든지 일본 국채 20년물, 30년물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의 흐름이라든지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추경을 대대적으로 예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당장에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상태. 네네.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섹터나 이런 걸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는 채널이 있어요. 네. 금요일 날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못 하겠다고. 네. 다 했는데 그동안에 뭘 또 하냐고. 근데 자꾸 욕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네. 삼성전자 합시다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왜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도 이런 그림이라고 그러면 네. 지금 그림의 형태가 여기서 돌발적인 변수만 아니라면 유동성 장세 초입의 그림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것들 생각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사 담아도 될 만한 시기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금 뭐 사야 돼요? 예. 그런 질문이 많았나요? 대표님 뭐 갖고 계세요? 예. 지금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저 연합뉴스 경제TV 충분히 보셨으면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에서 좀 따라가고 싶은데 계좌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조금 시장 올라가는 것만큼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요럴 때는 더 갑니다 보통 이럴 때는 더 애타게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안 되겠어 그냥 다 질러 하고 빡 했을 때가 이제 그때가 살짝 위험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고 특히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올게 왔습니다. 예, 올게 왔습니다. 네. 예. 뭐야?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키움증권의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네. 이번 달 네. 2,800선 힘들다. 네. 네, 그거를 보고 네. 위원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자중하고 그것도 네. 되게 델리케이트한 이 네. 전망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전망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조금 좀 그래서 수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거 생각나네요. 그 옛날에 막 중세시대 때 예. 죄인들 잘못하면 광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광장 개봉합니다. 네, 예, 능지소청 6월달에. 같은 거 하고 이제 막 단두대 올리고 시청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네.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네, 한정 의원님께서 다른 증권 방송에 나가셔서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네. 말에 코스피 지수가 2,800을 그러니까 6월 달에 네, 그쵸. 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유는 네. 시장이 이미 좀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기 그쵸. 때문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네, 팔다리가 잘려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은 불과 바뀌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뭐 아직은 저는 뭐 소신 있게 바꾸진 않겠습니다. 오. 네, 뭐 근데 지금 레벨 2,800만 가도 그게 상단이어도 저는 되게 좋은 고무적이다.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얌전히 있어야지 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그 여의도 대표역 인디케이터 저거든요. 근데 아직도 네, 기억나는 그러세요, 게 또. 네. 작년 7월 10일 날에 그 코스피가 2,891포인트 네. 간 날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제 3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정확히 고점 찍고서 쭉쭉 내려갔거든요. 자비 제가 제가 아직 뷰를 그 상향조정 안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갈 만한 룸이 있다. 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더 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 게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보통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네. 이게 뭐 100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6개월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기간 동안 지수가 대체적으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800선이요. 네. 죄송합니다. 똑같네요. 두 분의 죄송합니다. 의견이. 네,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의원님의 신중한 판단에 그냥 도움을 드리고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광장에는 아직 안 나오셨네요. 네. 네, 아직 좀 2,800 안 나왔으니까. 예. 다음 주 가야 이제 직접 예. 네. 아닙니다. 그 위원님의 그런 강단 있는 모습들. 좀 근데 저는 이제 그 숫자를 보고서 좀 그 지수를 전망하는 편이라 예. 지금 코스피 이익이랑 이런 숫자들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도 되나 이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3분기랑 4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업데이트 해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이익이 저렇게 잘 안 돌고 있는데 지수가 뭐 빠른 시일 내에 5천 갈까? 뭐 3천 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좀 이성적이나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 중에 하나고 시장 분위기는 감성당이죠 요즘엔. 예? 감성당. 그렇죠. 네, 감성으로 예, 이제 매매하는 장. 예, 네. 이모셔널하게 그러면서 네. 요즘 분위기는 에이 멀티플 한번 쫙 당기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들. 네, 그래서 아마 그 멀티플을 누가 만들어 주실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뭐 저런 그 저 PBR에서 네. 좀 나 변신해야지 한 10몇 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변신해야지 하는 섹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그런 맞습니다. 쪽에서 EPS보다는 감성적인 멀티플을 봐라 뭐 이런 쪽으로 멀티플을 지금 시장이 부여를 좀 더 약간 예전보다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돈 풀고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이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제 엔비디아만 놓고 얘기를 해도 네. 이번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는 그 매출 성장률 꺾인다고 해서 계속 실적 그렇죠. 발표만 나오면 빠졌잖아요. 네. 이번에 꺾였잖아요 또. 네. 뭐 H20을 그게 없다 가정을 네. 해도 사실 75% 언더거든요. 그렇죠. 그 GPM 말씀하신 네, 거죠. 그거 꺾인 거예요. 사실은 네. 지난번에 76이었으니까. 그런데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막 목표 주가 다 올리고 지금 네. 흥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이 참 변심을 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아까 그 김 대표님 말씀하신 사람 소심하고 뭐 한 투자자 있잖아요. 네. 요즘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쫄보가 돼가는 느낌 있잖아요. 신중해지신다는 말씀이죠. 좋게 말하면 신중해지는 거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과감함이 좀 많이 제어가 그렇죠. 돼요. 왜냐하면 많이 터져봤기 때문에 40대 초중반 때 막 날아가는 주식 네. 좋아하다가 수백 프로 수익 냈다가 또 깡통도 냈다 이 짓을 반복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하다 보면은 리스크 관리에 되게 이제 치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김 대표님이 우리 한 의원님 광장으로는 안 끌어냈지만 사실 십자가에다 못은 박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여기랑 여기는 박혀 있어요. 예, 지금 박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방송에서든 뭐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의 개입 없이는 힘들다. 2,700 쉽게 못 넘어간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두 단위로 70% 올리긴 매수했죠. 했죠, 올리기는. 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갑자기 좀 바뀐 느낌인 게 최근에 주가 2,700까지 올린 거는 기관이 올렸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거의 수급이 크게 들어온 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땡기는데 견인은 하긴 했지만 그 막판에 땡길 때 주가 올랐던 게 보면은 주로 은행, 증권, 지주 네네네. 이쪽은 다 기관 투자가들이 올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아, 올려놓고 난 상태에서 외인이 오늘 일단 1조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한이 1,440원에서 1,350원까지 갔다가 리바운딩 됐다가 떨어지니까 네.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못 들어왔다가 반등 나왔다 되밀리는 시점부터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도 지금 사실은
저도 되게 데이터 따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별로 메리트 없어 보이는데 자꾸 유동성 장세 그런 느낌이 자꾸 있죠. 이제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밸류에이션 맨날 싸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싸다는 얘기의 가장 큰 제약점은 맨날 거버넌스 이슈였잖아요. 네. 지배구조 이슈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 또 하나는 분단 이슈인데 분단 이슈는 요즘 뭐 별로 얘기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또 오늘 취임하시자마자 3법 개정 뭐 당장 내일 네. 뭐 한다면서 강하게 또 네, 더 아침 세게 오전 지금 10시에 뭐 한다는 것 같은데요. 더 세게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단기 모멘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늘 지주회사 주식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DMI 플러스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 굉장히 과열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반도체가 빈집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수급 제대로 비었었죠. 네, 빈집이었잖아요. 빈집에다가 환배팅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문제는 포모를 극복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포모를 극복한 상태에서 내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네, 대한 부분을 그렇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주식을 야금야금 사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거든요. 지수대가. 그러니까 2600에서 종목 사는 거랑 700대에서 종목 사는 거랑 좀 편안함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주식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단순히 지수 100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 네. 수익률로 보면 제 손님 거 오늘 하나 판 거 있는데 건설주 네. 제일 잘 나가는 건설주 하나 네. 그건 제가 팔자고 하니 손님이 팔자고 했어요. 본인이 못 참아가지고 네. 그거 최근에 올라온 게 한 3, 40%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팔자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게 원전하고 엮여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도 갖고 있는 건 견뎌도 되겠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4848의 재주가 없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이건 가져가야지 했는데 이 현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니까 오늘 머리가 막 네. 복잡해지더라고요. 올라도 약간 고민이 많은 장. 이게 오늘 성격이에요. 네네네. 지금도 그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지수는 아직은 조금 더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4848의 재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4848의 재주가 있으신 김 대표님의 의견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반도체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담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큰 영향, 지대한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대표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너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레벨업 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이번 정부의 특성은 행정부랑 입법부랑 다 장악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책 강도가 세요. 그렇게 나왔으면 본인이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아마 이번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권 초기에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는 네.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빠졌어야 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드로 빠졌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그 관련 쪽이 이제 조만간 1조 대까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상한가 같네요. 네. 코너에. 네. 그 코나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이 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네. 거기다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좀 점점 옛날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오겠네. 근데 원래 이게 그거 아닙니까? 서울 그 사랑 그 상품권. 상품권. 예. 네. 화폐 발행하는 거. 이게 결국 그거가 우리 이거 좀 약간 좀 싸게 주듯이 했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결제하는 많이 써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네. 5% 10% 할인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쓰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소비자도 쓰고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들도 쓰고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그게 나왔던 게 이제 뭐 호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근데 그 결론적으로는 수단시키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 중에서 지금 가장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번에 STO도 던져놓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던져놓고 예. 아직 한국은행 쪽에서는 되게 약간 좀 고민하는 뉘앙스가 나오는데
근데 눈치 안 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푸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관련된 쪽의 파장들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계속 열어놓고 봐야죠. 네, 그게 더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정책 수혜주는 좀 지속될 거다. 네, 말씀이시죠. 생각보다 파장이 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추경 뭐 이제 50조까지 얘기 나옵니다. 네, 그냥 돈 풀면은 뭐 증시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보시고요. 네. 근데 그런 때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올라서 움직였는지 네. 아니면 신정부 기대감인지 모릅니다. 아직 명쾌하게는. 네. 근데 미국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더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거기다가 한 축으로 나오는 강한 섹터들은 일단 뭐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그리고 또 왜 제가 이번에 장 올라올 때마다 현금 좀 늘리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늘리냐면은 이걸 가지고 센 종목으로 붙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아, 현금 유동성 장세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딱 맞춰간다. 거기 안 붙어 있으면은 잘못하게 되면 삼성전자 수익 네, 삼성전자 갖고 뭐 안 네. 돼요 지금요. 그리고 뭐 자동차 이거 뭐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조선방산 원전도 조방원도 안 돼요? 조방원은 붙어 있어요. 아, 붙어 그 전에 있어요? 뭐 그래도 다들 그쪽이 좋다 그러고 네. 좀 갖고 있었던 건 가져갔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또 여기서 좀 아직 더 올라왔으니까 좀 기회가 올까? 이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왜 안간 종목들을 줄여다가 센 종목 쪽으로 유동성 장세는 붙어야 된다. 그런 논리들이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거기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는 가다가 이제 당연히 고점 신호가 나왔어요. 정리해버리면 현금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리스크 관리하면 돼요. 시장이 약간 좀 색깔이 바뀌나? 라고 보고 있다가 근데 이런 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섹터가 또 주도가 돼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때는 그것 따라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갖고 가는 건 있고 나머지 움직일 만한 것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포모 안 오실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 지주사, 은행 이쪽이 조금 더 갈 거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 같은 업종이 5에서 10%만 더 간다고 해도 따라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내일 지금- 따라붙어도 될까요? 되는데요. 네. 네, 딱 결심을 하시죠. 네. 단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약간 무거워지는 신호 그거 나온다 그러면 아예 뭐 갔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이라고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갔다가 또 이제 나 이 정도만 해서 수익 낼 수 있어. 이 정도만 난 만족해. 갔다가 10% 수익 났다가 그냥 정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커버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늙어가지고 이제 네. 근데 진짜 국내 투자자분들은 강세장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늘 약세장만 자주 맞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진짜 좀 그런 조언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용기 내시고요. 아니면 정리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하다가 네, 넘어갔죠. 반도체 네. 쪽 좀 봐주세요. 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엔비디아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엔비디아는 일단 중국 쪽 트럼프가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거기서 뭐 재고 비용과 함께 이번에 1분기 때 다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중동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중동 쪽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까지 또 열어줬습니다. 그 H20 말고 이번에 원래 B40으로 봤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다운그레이드 된 게 B30을 이번에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 쪽 가지고 고민하던 게 일단 재고 비용하고 그런 거 갖고 아유 이번 실적 안 좋았네 라고 하지만 중동 플러스 알파가 됐고 중국은 다시 나가기 시작한다. 이건 당연히 뷰를 바꿔야죠.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바뀌는 분위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 이런 쪽으로 선주문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요거만 딱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지금 허용할지 말지. 근데 결국에는 안 할 듯 말 듯 뭐 이렇게 괴롭히다가도 중요한 저는 건 근데 트럼프가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어요, 저게? 뭐 네. 그거 아닐까요? 네. 자국 기업에 대한 뭐 AI 패권 그러니까 설득을 많이 했겠죠 가서 예. 어차피 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주도는 우리가 하고 있고 다방면의 산업에 걸쳐서 쓸 AI는 우리가 주도다. 중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와야 뭔가 이렇게 글로벌 AI가 이제 확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이런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왜 그 얘기하셨던 젠순왕 선생님의 그 발언 약간 정부를 비판을 살짝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던 예, 네. 그런 쪽들이 그냥 뭐
막혔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요 B30은 B40보다도 또 낫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시리즈예요. 거기 들어가는 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HBM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GDDR7 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쪽을 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패키징 쪽 이쪽 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가격도 낮게 하지만 블랙웰 들어가는 거는 요건 조금 좀 생각할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쪽에서 지금 들어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100%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게 결국에는 중국 풀어주면서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또 중동까지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매출 변화는 또 이제 예상대로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을 일단 6월 말, 한 6월 20일 이후 정도까지만 일단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얘기 드릴게요. 그렇죠. 저희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냥 그 대충 이제 그림은 이게 한 6월 중반 그 정도까지는 좀 가는데 거기서는 한번 끊어줘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그 아까도 반도체 이야기하셔 수급이 반도체 비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반도체 투자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 하나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저렇게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막 다시 복귀하고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되게 후한 밸류에이션을 쳐준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싼 삼성전자 주식이 나을까요? 참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던 네, 거는 그렇죠. 그대로 반응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 HBM3E는 사실상 끝났다, 네. 승부가. 그리고 이제 HBM4도 기존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본딩 네. 방식을.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한 70-80%를 장악할 거고 나머지를 지금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싸우게 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삼성은 퀄 통과가 안 됐다. 그렇게 보면 삼성은 좀 볼 수 있는 게 레거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레거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DDR4 가격 많이 올라가는 거는 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 단종하기로 한 거고, 심지어 CXMT도 단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약간 공급이 없어지니까 네, 그냥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지 이유가 그게 수량이 늘어가면서 뭐 네. 수요가 는 것 같지는 않고, DDR5 쪽은 오히려 가격이 좀 정체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펀더멘털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삼성에 뭘 기대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한 15조 팔고 지난달에 1조 정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그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비운 섹터가 반도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화 베팅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기 부양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결국 거버넌스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고 그러면 네. 삼성그룹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뭘 사도 크게 불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다들 하방 자체는 네네, 좀 하방에 견고하다. 대한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상방을 놓고 얘기한다면은 상방은 결국 엔비디아가 많이 가야지 하이닉스는 따라갈 거고, 네. 그럴 거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엔비디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네, 현답이 시사. 네네네. 이제 싼 거 사가지고 저 하방 리스크 제어하면서 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훈 이사님께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장이 오르니까 함께 좀 올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BBB 법안 상원에서 거부되거나 개편될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서 일단 지금 현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지금 표명한 상태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보조금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산업이 이제 힘들어진다. 뒤집어 놓고 하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쪽 네. 고용과 관련 연관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발끈하긴 했지만, 이게 상원에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든지 네. 거부가 됐을 경우엔 또 트럼프 입장에서 받아야 될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또 그렇죠. 조정이 되면은 다시 또 하원을 가서 다시 통과돼서 와야 되는. 시간 더 걸리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이 아니라 이제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이 2.8%인가 뭐 그렇다는 걸 얼핏 본 것 같은데 2030년까지 50%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제 판매량 기준일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도 정신 없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우리는 또 그 소위 말해서 집합 주거 단지잖아요. 네. 아파트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맞죠. 건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붙었다가 오늘 장중반에 막 좀 등락이 되게 심했어요. 지수도 올랐다 빠졌다 막 그랬었고. 네네네. 근데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초강세였던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되밀리면서 끝이 났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이게 수급적으로 좀 약세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의 딜레마는 지금 사실 유럽이 실적 그 매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했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성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재고 소진되는 수준이지 크게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바닥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게 돌아서는 속도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다 오늘도 그 LNF인가 이제 또 그 BW 발행했었던 거 아마 PCB 발행이었나 네. 그거 원금 상환 요구 들어온다는 기사가 또 났던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준비는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BBB법이 수정이 되거나 또는 이제 거부가 됐을 경우에는 이쪽하고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눌렸었던 게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런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2차 전지는 세게 반등이 한 번 나와주면은 그래도 비중은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직까지 2차 전지의 중장기적인 미래는 그렇게 밝게 보고 계시진 않은 거죠.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BBB 법안이 수정되거나 거부될 경우와 겹쳐져서 정부 네. 정책 수혜까지 그때 이제 비중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가가 오른다면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혹시 김민수 대표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의견이? 네, 보유 중입니다. 2차전지는. 네. 누구에게 보여주기인가요? 네? 누구에게 보여주기인가요? 보유. I'm holding now. 예. 보여주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유 중. 보유 중. 네. 예.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게 이렇게 오다가 지금부터 하락하게 되면 네. 사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바닥 만들었고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하고 있는 쪽이고. 근데 올라오면서 계속 줄이죠. 제 스타일은. 예, 줄이고 나머지를 이제 언제 팔까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때 잘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약간 스토리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감성 네. 이게 많이 묻어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실망과 또 기대가 막 교차할 때마다 주가가 이게 왔다 갔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이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갖고 있는데 못 팔고 그냥 쭉 내려가고 있었다. 이거는 대응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팁들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일단 뭘 챙겨 보셔야 되겠냐면은 일단 이번에 테슬라 쪽이 어떤 변화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성공하는 기운이 이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캐즘이 변화가 되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그러면 아유 이거 이제 훅 밀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파나소닉의 물량 증가를 좀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은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에 인색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까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마 어떤 로보택시 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배터리가 이거 용량이 크지 않아도 돼요. 네. 이거는 한 적당하게 한 300, 한 400 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3kg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달리다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운행 안 하면 되죠. 알아서 AI가 작동할 테니까 그러면 그냥 충전하러 갔다가 하고 돌아왔다 갔다 하게 되면 LFP로 충분히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LFP를 좀 빠르게 대응해 달라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내 쪽들도 LG에너지 솔루션부터는 약간 좀 돌파구가 그쪽으로 마련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뉘앙스는 하반기에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미리 좀 약간 좀 업황 바닥은 이제 거의 바닥인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훅 들어갔다가 쭉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아마 저 한 6월 중순 안에는 한번 또 레벨업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싸게 사신 분들은 일단 챙겨 잘 수익을 보셔야 확정할 기회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시네요. 되게 민감해요, 그때가 이제. 그때 보통 이제 중기 추세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데 그때 이제 또 막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그걸 돌파해서 안착하는 기류가 나올 수도 네. 있어요. 그때를 이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하게 되면 이슈로 가져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그 중기 저항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줄이자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아. 예전에는 질문을 드리기도 죄송하고 답변을 들어도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말 바닥을 좀 잡은 분위기이고 네. 언제쯤 또 정책 수혜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 향후 5년간 저도 이거 가장 좀 궁금했어요. 투자 유망한 트렌드가 있다라면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 하루하루 보시잖아요. 네. 5년 동안 볼 만한 종목을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한 대단하네요. 건 아니고요. 제 친구 MS 친구 GS라고 네. 아 민수 친구 뭐 예 건수인가요? 얘는 권수? 예. 광수? 예. GS 예. 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 시간 의미 관계상 있으니까 가져오신 거겠죠? 네. 네, 시간 관계 간단히라도 소개시켜 주시면은 뭐 진짜 네 5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5년 사이에 얼마나 늙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쭉 보게 되면은 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그들이 왜 이걸 꼽았느냐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전력 수요 관련된 쪽에서 네. 급등한다 그러면서 AI 관련된 전력 수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 끝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천연가스 골드만삭스는 이쪽 좋아합니다. LNG 쪽 좋아하고 있고 거기다 뭐 데이터 센터 인프라급 송배전 쪽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송전만큼 또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것도 뭐 여전히 근데 처음 나온 게 유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럽도 너희도 바꿔야지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배터리 소재 여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2차전지 제가 보기에는 네. 조만간 먼 시일 안에 3차 전지의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3차 전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3차 전지는 조금 좀 시간상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거는 원자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력 그 SMR이 아니라 MMR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방사능 재활용 쪽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것도 혁신이 나올 수 있겠다. 그쪽은 이제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소재에서도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뒤에까지는 지금 2차전지 쪽은 그들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보는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유럽 탈탄소화 이거는 뭐 다 많이 나왔던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잘 보시게 되면 탄소 포집 나오고 있고 재생 LNG가 나옵니다. 네,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왜냐하면 탄소 포집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LNG에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소인데 오늘 또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 그러니까 이들은 골드만삭스는 여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약간 에너지 쪽들이랑 되게 그렇죠. 관련이 깊네요 다들. 네, 예. 근데 그쪽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보다 만약에 신재생으로 간다 그러면 수소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5년 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천연가스는 계속 이쪽은 미국의 입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